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단기간에 20% 정도를 목표할 수 있는 ETF가 새롭게 상장되었습니다. 신상 ETF의 특징은 그 시대를 좀 반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생각한 독특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무기가 하나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이 산업군을 딱히 지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컨셉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좀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혹은 미래를 보는데 좀 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싶다, 혹은 더 많이 오르는 ETF, S&P보다 혹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오르는 시장의 하락기에 좀 더 반등 크게 할 수 있는 ETF를 찾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여기 산업 분야 AI를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인프라, 전력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을 대부분 떠올리실 텐데요. 자, 제가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는 부분은 바로 직스입니다. AI 소프트웨어라는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실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표거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데 실제로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는 총 11가지의 직스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섹터, 소재 섹터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중분류로 넘어가 보면 자, 첫 번째가 직스 11개 섹터를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산업 그룹입니다. 보험 산업이나 아니면 은행 산업, 혹은 로봇 산업, 혹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라는 이 그룹이 포함이 되게 되고, 세 번째 산업이라는 군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부 산업, 하위 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보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ETF는 구성 기업이 전부라서 기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다가, 이거 제가 사실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방송을 못 했거든요. 지금 슬럼프라서. 근데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거죠. 제가 S&P나 나스닥을 그냥 모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분명히 ETF에서는 주도주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더 하락할지언정 더 크게 올라온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장 이후에 후폭풍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좀 위축되는 그런 국면에 분명히 기업들은 맞이할 겁니다. 더 줄이거나 아니면 더 아끼거나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 집중하다 보면 비용 절감이 쉽게 가능하고, 비교적 쉽게,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기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 결국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커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펙스에 대한 비율이 적은 기업, 그리고 구독 기반의 매출 구조,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오픈 AI나 아니면 챗GPT, 혹은 여러분 쓰시고 계시는 네이버 멤버십,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것들, 삶이 많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구독 기반의 매출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성으로 잘 지속되고 있느냐고, 두 번째는 인프라보다 AI 활용에 좀 집중을 미리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산업 초반에 인프라를 막 깝니다. 구리 깔고 전선 깔고 하면서 우리가 5G, 6G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것처럼 실제로 엔비디아의 GPU 칩을 막 깔면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호황을 누렸죠. 그래서 나중에 빅테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엔비디아만 죽어라고 오른 건데, 사실은 그 칩을 가지고 이제 AI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팔란티어가 그렇게 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AI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그 조직들을 다 만들어주고 로직들을 짜주면서 너네가 AI를 활용할 수 있게 빅테크 기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술 설계를 해줄게가 팔란티어였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공하는지가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는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한 단계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해놓은 건데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은 손 뗀 지가 한참 됐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 번씩 뭐 RSI나 MACD 이런 걸로 짚어드리긴 하는데, 코로나 때 급락하고 나서 4주 뒤에 반등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3주 차를 지나고 있는 과정인 거고, 4주 차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오후 1시에 만들었었는데 지금 뭐
밤사이에 2%나 급등한 겁니다. 아무튼 시장은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승 초입에 있는데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인 거죠. 직스 산업분류표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큰 기업들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엮어보면 여기 보면 섹터가 결국에는 보셨다시피 산업입니다. 산업. 그러니까 처음에 섹터 11개 직스군이 아니라 실제로 세분화가 조금 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이번 포커스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금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 장비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건강 관련된 테크놀로지도 있네요. 이렇게 좀 구성이 세분화되는 것인데 우리는 테크놀로지 서비스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빅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비용이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AI 테마에 따라서 빅테크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을 대박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 큰 산업들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빅테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빅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트폴리오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나 이런 반도체 전통적인 레거시 산업보다 좀 유연하다라는 것이 강점이죠. 돈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유망주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들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뒤에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자, 세일즈포스나 엠러빈이나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이름만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기업들의 역할을 차지할 텐데 세일즈포스는 실제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 가공,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실제로 팔란티어가 이 로직을 설계해주고 엠러빈으로 홍보 광고까지 자동화시켜주는 컨셉인 거예요. 다 같이 이 ETF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인 건데 기업을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포커스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앱러비는 되게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수익성을 먼저 살펴보면 전부 다 A+입니다. 이런 기업 잘 못 봤거든요. 전부 다 A+ 등급을 차지하는 상위 중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 75%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낮다라는 건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회사가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이 캐펙스 비율이 낮습니다.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굳이 없죠. 그래서 광고 플랫폼을 잘 깔아두면 알아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예전에는 이 제일기획 같은 광고 업체들이 했던 마케팅이 뭐냐면은 기업의 좀 약한 이미지를 좀 좋은 모델을 써서 우리 기업은 뭐 이런 그 배우의 이미지를 좀 얻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세상을 향합니다. 뭐 우리는 뭐 인류를 돕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만 이 최근에 이 광고의 트렌드는 타겟 마케팅이죠. 내가 한번 검색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로직으로 한 뭐 이틀 뒤에 다시 내보낸다거나 잊을만 하면 3, 4일 뒤에 샀던 구매 내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잊을만 하면 내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회성 중심이 아니라 요새 아무리 AI라고 해도 첫 번째 한두 번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면 거부감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로직들을 이 엠러빈이 고객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성과형 광고 플랫폼의 컨셉을 잡아서 주가가 실제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광고계에서는 뭐 엔비디아라고도 불렸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그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담아져 있으니까 실제로 뭐 마지막 단에서 광고를 통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객과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앱러빈이고요. 두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앞으로는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구조이긴 한데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저장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 아마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은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분석, 저장, 뭐 가공 한 다음에 실제로 보안 과정을 거쳐서 고객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주 목적인 건데 여기 단계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처음에는 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막 오르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쟁이 좀 심화돼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이 막연한 데이터의 그런 의미의 어원들이 여기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저장한 다음에 고객들이 이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여기 데이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여기 공부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바로 대답을 바로 딱 해주는 그런 역할들 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지원이 가능하고 최근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갭이라고 해서 일회성 비용들을
재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요. 하여튼 수익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매출 성장 자체가 팔란티어보다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엄청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노우플레이크다. 이게 바로 유망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점이고요. 유망주는 단점인 건데 이제 빅테크들과 기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달성에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보안 유출 사고도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었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이후에 대부분 이런 우량주들이 주가가 밀린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중간 과정에서의 데이터 가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뭐 다운받거나 그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가공하고 다시 활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한다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라는 거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된 지표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 하락폭은 생각보다 방어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기업은요, 팔로알토예요. 팔로알토가 앞으로 모든 좀 약간 약파는 것 같긴 한데 보안이 결국 생명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고 그러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저장을 시켜놨는데 보안 때문에 다 유출됐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위험을 방지하고 뭐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통합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로알토입니다. 팔로알토는 지금 블룸버그 데이터들의 요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자 매년 한 20%씩 성장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성장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역시 가파르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앞선 기술이긴 한데 실제로 AI 그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보안 관련된 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단위랍니다. 초단위. 옛날에는 뭐 들어온 다음에 한참 뒤에 알고 막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알고 뭐 이랬잖아요. 초단위로 차세대 방어벽을 구축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태였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측면인데 최근 들어서 모든 종목들 우량주들이 관세 이슈 때문에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진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결국 AI 생태계에서 클라우드 보안 영역은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ETF들을 사는 그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그 종목을 사고 싶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ETF가 알아서 투자해주면은 종목 을 리밸런싱을 해주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다른 건 좀 덜 올랐던 거를 좀 사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알토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와 또 이 협업은 아니지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가공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엮어져 있는 ETF가 좀 흔치 않은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재무제표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EPS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갭과 논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갭이고요. 이게 논갭이거든요. 논갭은 뭐냐면은 일회성 비용이 제거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들, 뭐 주식 보상 비용을 줬거나 아니면 뭐가 행사됐거나 아니면 뭐 비용이 많이 나갔거나 세금이 줄었거나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일회성 비용이 제거됐을 경우는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는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세금 혜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건데 만약에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빠졌겠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 논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급등하긴 했지만 실제로 저런 일회성 비용이나 어떤 일회성 그 수익을 빼고 나더라도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논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회성 비용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건데,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최근에 또 밀려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입니다. 최근에 팔란티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가적으로 또 메리트가 또 있죠. 모든 분야에서 팔란티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한 반년 전에 20불, 30불 하던 때 가지고 왔던 데이터인 건데,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깔고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기업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거든요.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그런 한테 코칭해주고 뭐 컨설팅해주고 우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기업들의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AI와 기업들의 니즈를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죠. 옛날에는 국방부 뭐 CIA 이런 데서만 하다가 그런 기술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도
또 이런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반반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당순이익도 보시면 이게 희석이라는 뜻입니다. 희석 주당순이익도 뭐 해가 갈수록 적자가 줄면서 흑자가 났는데 흑자가 또 점점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EPS가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거의 뭐 엔비디아만큼이나 폭발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다라는 겁니다. 팔란티어 워낙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팔란티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탑10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솔직히 ETF는 종목이 전부예요. 내가 그 종목들을 사고 싶은데 ETF 안에 들어가 있고 그 ETF 안에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베스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처음에 수집하는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안을 거친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홍보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다. 컴플루언트도 최근 되게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비중이 좀 작은 게 아쉬울 정도로 컴플루언트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 구성이 매우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는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ETF에 편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20%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수를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빅테크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 혹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번에 빠지는 거 보고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거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20% 내에서 편입한 다음에 나머지 80%에 대해서 배당이나 아니 커버드콜이나 아니면 리츠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담게 되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성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쌀 때 잘 모아두시는데 비중을 20%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락기와 회복 초입에 더 많이 올라올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탄력성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뭐 지금 S&P 모으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조금 더 엣지 있는, 왜냐하면 기업이 세분화돼서 산업분류표의 하단까지도 온다라는 것은 점점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추종하면서 보수 0.45%, 그다음 시가총액 200억밖에 안 되는 새로 상장된 기업인데, 뭐 운영하시는 분도 좀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뭐 갑자기 마이너스 뭐 50%돼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혹시나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시장이 좀 빠졌거나 힘들었었거나 좋았도 잘 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뭐 2년 3년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런 건 제가 웬만하면 안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20% 목표하신다라고 하시면 20% 하고 일단 팔 때는 한번 고민해보시고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